우리 인생에는 결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 그들의 말 한마디, 차가웠던 눈빛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밤. 수없이 되뇌이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걸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잠드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기억과 감정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의 근원을 찾아 깊은 인간 심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자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의 통찰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그 사람,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당신의 현실 감각마저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향해 던졌던 모든 날카로운 말들, 지키지 않았던 모든 약속들, 그리고 그들의 배신 앞에 당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모든 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 척, 혹은 그런 일은 없었던 척하는 것일까요? 칼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며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융이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심리적 방어 기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투사입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과 결함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타인, 즉 바로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이 짊어지게 함으로써 스스로는 깨끗하고 결백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그 변화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찰을 통한 성장 대신 안락한 부인을, 책임 대신 편리한 망각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있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정한 책임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칼 융이 발견했듯이 가장 두려운 것, 즉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융은 그의 개인적인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바로 이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평생에 걸쳐 정교한 심리적 방어벽을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그런 식으로 기억하지 않아, 혹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진실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인간의 정신은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융은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을 페르소나, 즉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진정한 본성을 숨기기 위한 가면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시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자아, 즉 체면이 무너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들은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필사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고 성장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기 위해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정당하며 영원히 결백한 상태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불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당신을 적극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적 현실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 조작의 한 형태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그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당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략적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나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공격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상처받은 당신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복귀하고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며 결코 오지 않을 응답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침묵은 혼란의 무게를 이미 상처받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떠넘깁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갈망할수록 당신은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종속됩니다. 어떠한 반응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진실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지만 오히려 당신이 그들의 작은 관심에 감사하게 되는 기이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존감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당신의 시선을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의 무응답의 동굴에 계속 묶어둠으로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죄책감 없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일까요? 융은 심리적 팽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이는 자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여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에 반하는 어떠한 정보도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아 전체를 무너뜨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지고 책임이 요구될 때 그들은 사라집니다. 침묵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소셜미디어에 행복한 사진을 올립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동조해주는 사람들 틈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전략이며 패턴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해리적 유능함이라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분리시켜 자신이 가한 해악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진정한 피해자는 나였다고 속삭이며 실시간으로 역사를 재창조합니다.
자신이 악역이었던 모든 이야기에서 스스로를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을 의식화하는 대신 그것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마주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결코 받지 못한 사과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 그들의 미성숙함, 그리고 무의식 속에 머무르기로 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치유와 성장, 그리고 자유는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들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한계와 미성숙함,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모습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당신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의 힘,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치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얼마나 지킬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 속에 숨겨진 선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성숙 수준에 맞는 사람, 불편함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추구하며 성장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 있는 곳이며 당신의 자유가 우리 인생에는 결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 그들의 말 한마디, 차가웠던 눈빛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밤. 수없이 되뇌이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걸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잠드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기억과 감정마저 유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의 근원을 찾아 깊은 인간 심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자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의 통찰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그 사람,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당신의 현실 감각마저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향해 던졌던 모든 날카로운 말들, 지키지 않았던 모든 약속들, 그리고 그들의 배신 앞에 당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모든 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 척, 혹은 그런 일은 없었던 척하는 것일까요? 칼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며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융이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심리적 방어기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투사입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과 결함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타인, 즉 바로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이 짊어지게 함으로써 스스로는 깨끗하고 결백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그 변화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찰을 통한 성장 대신 안락한 부인을, 책임 대신 편리한 망각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있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정한 책임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칼 융이 발견했듯이 가장 두려운 것, 즉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융은 그의 개인적인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바로 이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평생에 걸쳐 정교한 심리적 방어벽을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그런 식으로 기억하지 않아, 혹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진실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인간의 정신은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융은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을 페르소나, 즉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진정한 본성을 숨기기 위한 가면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시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자아, 즉 체면이 무너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들은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필사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고 성장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기 위해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정당하며 영원히 결백한 상태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불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당신을 적극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적 현실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 조작의 한 형태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그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당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략적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나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공격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상처받은 당신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복귀하고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며 결코 오지 않을 응답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침묵은 혼란의 무게를 이미 상처받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떠넘깁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갈망할수록 당신은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종속됩니다. 어떠한 반응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진실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지만 오히려 당신이 그들의 작은 관심에 감사하게 되는 기이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존감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당신의 시선을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의 무응답의 동굴에 계속 묶어둠으로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죄책감 없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일까요? 융은 심리적 팽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이는 자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여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에 반하는 어떠한 정보도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아 전체를 무너뜨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지고 책임이 요구될 때 그들은 사라집니다. 침묵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소셜미디어에 행복한 사진을 올립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동조해주는 사람들 틈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전략이며 패턴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해리적 유능함이라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분리시켜 자신이 가한 해악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진정한 피해자는 나였다고 속삭이며 실시간으로 역사를 재창조합니다. 자신이 악역이었던 모든 이야기에서 스스로를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을 의식화하는 대신 그것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마주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결코 받지 못한 사과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 그들의 미성숙함, 그리고 무의식 속에 머무르기로 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치유와 성장, 그리고 자유는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들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한계와 미성숙함,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모습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당신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의 힘,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치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얼마나 지킬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 속에 숨겨진 선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성숙 수준에 맞는 사람, 불편함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추구하며 성장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 있는 곳이며 당신의 자유가 우리 인생에는 결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 그들의 말 한마디, 차가웠던 눈빛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밤. 수없이 되뇌이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걸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잠드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기억과 감정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의 근원을 찾아 깊은 인간 심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자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의 통찰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그 사람,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당신의 현실 감각마저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향해 던졌던 모든 날카로운 말들, 지키지 않았던 모든 약속들, 그리고 그들의 배신 앞에 당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모든 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 척, 혹은 그런 일은 없었던 척하는 것일까요? 칼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며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융이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심리적 방어기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투사입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과 결함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타인, 즉 바로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이 짊어지게 함으로써 스스로는 깨끗하고 결백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합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그 변화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찰을 통한 성장 대신 안락한 부인을, 책임 대신 편리한 망각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있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정한 책임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칼 융이 발견했듯이 가장 두려운 것, 즉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융은 그의 개인적인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바로 이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평생에 걸쳐 정교한 심리적 방어벽을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그런 식으로 기억하지 않아. 혹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진실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인간의 정신은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융은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을 페르소나, 즉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진정한 본성을 숨기기 위한 가면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시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자아, 즉 체면이 무너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들은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필사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고 성장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기 위해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정당하며 영원히 결백한 상태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불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당신을 적극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적 현실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 조작의 한 형태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그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당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략적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나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공격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상처받은 당신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복귀하고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며 결코 오지 않을 응답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침묵은 혼란의 무게를 이미 상처받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떠넘깁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갈망할수록 당신은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종속됩니다. 어떠한 반응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진실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지만 오히려 당신이 그들의 작은 관심에 감사하게 되는 기이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존감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당신의 시선을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의 무응답의 동굴에 계속 묶어둠으로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죄책감 없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일까요? 융은 심리적 팽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이는 자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여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에 반하는 어떠한 정보도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아 전체를 무너뜨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지고 책임이 요구될 때 그들은 사라집니다. 침묵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소셜미디어에 행복한 사진을 올립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동조해주는 사람들 틈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전략이며 패턴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해리적 유능함이라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분리시켜 자신이 가한 해악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진정한 피해자는 나였다고 속삭이며 실시간으로 역사를 재창조합니다. 자신이 악역이었던 모든 이야기에서 스스로를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을 의식화하는 대신 그것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마주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결코 받지 못한 사과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 그들의 미성숙함, 그리고 무의식 속에 머무르기로 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치유와 성장, 그리고 자유는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들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한계와 미성숙함,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모습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당신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의 힘,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치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얼마나 지킬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 속에 숨겨진 선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성숙 수준에 맞는 사람, 불편함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추구하며 성장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 있는 곳이며 당신의 자유가 우리 인생에는 결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 그들의 말 한마디, 차가웠던 눈빛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밤. 수없이 되뇌이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걸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잠드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기억과 감정마저 유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의 근원을 찾아 깊은 인간 심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자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의 통찰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그 사람,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당신의 현실 감각마저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향해 던졌던 모든 날카로운 말들, 지키지 않았던 모든 약속들, 그리고 그들의 배신 앞에 당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모든 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 척, 혹은 그런 일은 없었던 척하는 것일까요? 칼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며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융이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심리적 방어 기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투사입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과 결함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타인, 즉 바로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이 짊어지게 함으로써 스스로는 깨끗하고 결백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그 변화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찰을 통한 성장 대신 안락한 부인을, 책임 대신 편리한 망각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있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정한 책임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칼 융이 발견했듯이 가장 두려운 것, 즉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융은 그의 개인적인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바로 이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평생에 걸쳐 정교한 심리적 방어벽을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그런 식으로 기억하지 않아, 혹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진실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인간의 정신은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융은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을 페르소나, 즉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진정한 본성을 숨기기 위한 가면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시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자아, 즉 체면이 무너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들은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필사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고 성장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기 위해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정당하며 영원히 결백한 상태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불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당신을 적극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적 현실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 조작의 한 형태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그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당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략적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나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공격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상처받은 당신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복귀하고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며 결코 오지 않을 응답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침묵은 혼란의 무게를 이미 상처받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떠넘깁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갈망할수록 당신은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종속됩니다. 어떠한 반응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진실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지만 오히려 당신이 그들의 작은 관심에 감사하게 되는 기이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존감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당신의 시선을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의 무응답의 동굴에 계속 묶어둠으로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죄책감 없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일까요? 융은 심리적 팽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이는 자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여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에 반하는 어떠한 정보도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아 전체를 무너뜨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지고 책임이 요구될 때 그들은 사라집니다. 침묵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소셜미디어에 행복한 사진을 올립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동조해주는 사람들 틈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전략이며 패턴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해리적 유능함이라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분리시켜 자신이 가한 해악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진정한 피해자는 나였다고 속삭이며 실시간으로 역사를 재창조합니다. 자신이 악역이었던 모든 이야기에서 스스로를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을 의식화하는 대신 그것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마주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결코 받지 못한 사과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 그들의 미성숙함, 그리고 무의식 속에 머무르기로 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치유와 성장, 그리고 자유는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들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한계와 미성숙함,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모습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당신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의 힘,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치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얼마나 지킬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 속에 숨겨진 선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성숙 수준에 맞는 사람, 불편함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추구하며 성장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 있는 곳이며 당신의 자유가 우리 인생에는 결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 그들의 말 한마디, 차가웠던 눈빛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밤. 수없이 되뇌이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걸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잠드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기억과 감정마저 유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의 근원을 찾아 깊은 인간 심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자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의 통찰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그 사람,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당신의 현실 감각마저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향해 던졌던 모든 날카로운 말들, 지키지 않았던 모든 약속들, 그리고 그들의 배신 앞에 당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모든 순간의 모든 세부사항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 척, 혹은 그런 일은 없었던 척하는 것일까요? 칼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며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융이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심리적 방어 기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투사입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과 결함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타인, 즉 바로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이 짊어지게 함으로써 스스로는 깨끗하고 결백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그 변화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찰을 통한 성장 대신 안락한 부인을, 책임 대신 편리한 망각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있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정한 책임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칼 융이 발견했듯이 가장 두려운 것, 즉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융은 그의 개인적인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바로 이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평생에 걸쳐 정교한 심리적 방어벽을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그런 식으로 기억하지 않아, 혹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진실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인간의 정신은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융은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을 페르소나, 즉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진정한 본성을 숨기기 위한 가면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시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자아, 즉 체면이 무너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들은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필사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고 성장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기 위해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정당하며 영원히 결백한 상태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불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당신을 적극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적 현실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 조작의 한 형태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그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당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략적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나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공격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상처받은 당신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복귀하고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며 결코 오지 않을 응답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침묵은 혼란의 무게를 이미 상처받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떠넘깁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갈망할수록 당신은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종속됩니다. 어떠한 반응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진실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지만 오히려 당신이 그들의 작은 관심에 감사하게 되는 기이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존감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당신의 시선을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의 무응답의 동굴에 계속 묶어둠으로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죄책감 없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일까요? 융은 심리적 팽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이는 자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여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에 반하는 어떠한 정보도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아 전체를 무너뜨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